안녕하세요, 오띠입니다. 오늘부터는 유아교사론 파트를 살펴볼 텐데요. 교사론 첫 번째 시간, 유아교사의 전문성 키워드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한 키워드를 보시면 교직관, 실천적 지식, 반성적 사고, 효능감인데요. 교직관부터 볼게요. 교사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교직을 선생님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교사라는 직업은 사랑과 헌신과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이야 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사도 다른 직업처럼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노동자지 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성직관입니다. 목사님처럼 사랑과 헌신, 소명, 사명감을 중점으로 하고 초점을 두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성직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교사로서의 어떤 지위나 보수,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직관을 볼까요? 전문직 하면 어떤 직업 떠오르세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자 직업 떠오르시나요?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이요. 의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의사는 전문적인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만으로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실천적인 지식,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의사라는 직업은 어떤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직업이 아니죠. 공공의 이익,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죠. 환자를 치료하면서 사회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전문직은요, 전문적인 지식, 기술, 자율성이 높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사를 전문직으로 볼 수 있겠죠. 교육학적인 지식,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학급 경영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지식만으로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기 어렵습니다. 실천적인 지식과 교수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더불어서 교직은 자율성이 높은 직업이에요. 학급의 특성이 모두 다르다 보니 교사에게 큰 자율성을 주었죠. 또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동직관입니다. 노동직관은 가르치는 일을 노동자의 관점, 노동의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공직관입니다.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다. 네 가지 관점을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서요. 이 네 가지 관점이 본질적이냐 수단적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사론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요, 말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2차 시험에 이 교직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교직에 관련된 문제를 답변할 때 우리가 1차 때 공부했던 키워드들을 넣어서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실천적 지식, 교직관 이야기할 때도 교직은 사랑과 봉사정신, 사명감을 강조되는 직업입니다.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유아교사의 전문성입니다. 유아교사의 전문성 파트를 좀 세밀하게 밑에 나누어 놓은 것이 실천적 지식, 반성적 사고, 효능감이고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유아교사의 전문성,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겠죠.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그리고 개정 누리 과정이 어떤 교육 과정인가에 대한 이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지금의 개정 교육 과정만, 개정 누리 과정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이 교육 과정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다 보면 지금의 교육 과정이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나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의 역사, 철학, 부모 교육에 대한 지식,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만으로는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죠.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실천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실천적인 지식은 뭐냐면 교수 행위, 교수 경험, 그러니까 내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지식이에요.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학급 경영을 하면서 실천적인 지식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그 이상의 지식이죠. 그래서 실천적 지식, 교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
교육 현장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용하고 재구성하며 형성되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아동 발달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 배웠지만 선생님들께서 당장 발령이 났어요. 발령이 났는데 한 학급 병설 유치원인데 아주 소인수학급인 거예요. 내가 이 배웠던 발달적인 지식과 교육 과정 또 학급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 학급의 상황에 맞게 우리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적응하고 그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새로운 실천적 지식을 쌓아나가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지식이다. 교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지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반성적 사고입니다. 반성적 사고는요, 첫 번째로 자신의 행위를 사려 깊게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을 돌아보고 그때 너무 교사 중심적이었다. 내가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더라면 이런 지원을 했더라면 아이들이 자율성 있게 활동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나의 교수 행위, 그날의 교수 학습 상황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자신의 교수 행위, 자신의 행위를 사려 깊게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이 반성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반성적 사고는 후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평가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평가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것이에요. 미래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자기 성찰이에요. 그래서 반성적 사고는 나의 교수 행위를 되돌아보고 평가해서 미래 행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자기 성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효능감이에요. 효능감은요,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기대, 교수 행위의 영향력,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이런 지원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금 1, 2, 3, 4 대략적으로 함께 살펴봤고요. 구체적으로 실천적 지식, 반성적 사고, 효능감은 중요한 키워드이니까 하나씩 다시 뜯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천적 지식. 엘바즈의 실천적 지식이 기출로 출제되었거든요. 실천적 지식,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 때 배우고 또 임용 공부하면서 배웠던 이 전문적인 지식을 교수 상황에 맞게, 학급 상황에 맞게, 개별 아이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교육 상황에 맞도록 종합하고 재구성한 지식인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죠.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A라는 교사와 B라는 교사가 똑같은 유아교육과에서 똑같은 내용을 배웠어요. 그런데 어떤 교사는 그래 맞아. 행동주의가 맞아 라고 생각하는 교사도 있고 또 어떤 교사는 아이들의 발달의 시간표를 기다려주고 성숙주의를 따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사마다 자기가 경험한 것도 다르고 또 신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 보니까 이 전문적 지식만으로는 적용하지 않아요. 전문적 지식에 교수 상황에 교사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까지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해서 종합하고 재구성한 지식이 실천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실천적 지식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정향이라고 있어요. 정향하니까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용어라서 어렵게 느껴지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근거라고 바꿔서 적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상황적 근거, 개인적 근거, 사회적 근거, 경험적 근거, 이론적 근거, 상황적 정량, 개인적 정량, 사회적 정량, 경험적 정량, 이론적 정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할 때 첫 번째로 상황적인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황적 정량. 어떤 교실에서 특정한 교실에서 특정한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는 데 발생한 특정한 요구. 우리 학기 초에요. 반편성을 하거든요. 이제 다학급에 있을 때 이제 한 학급이면 뭐 반편성 할 일이 없지만 다학급에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세반 선생님들끼리 반을 나눈다 했을 때 전년도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들의 성별, 생년월일, 뭐 동명이인, 뭐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반을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이제 봉투에 넣어요. 이제 누가 어떤 아이들이 봉투에 들어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반, B반, C반 이렇게 섞어 놓고 그 봉투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 뽑았을 때 그 뽑은 아이들이 1년 동안 함께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5세 연령이고
비슷한 발달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반은 되게 차분하고 또 어떤 반은 되게 활발하기도 하고 또 한 해 동안 막 갈등 상황이나 문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반도 있어요. 그것은 또 학생들의 특성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학급의 개별 아이들의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반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나,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나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사의 실전적 지식에 영향을 준 요인을 찾아라, 혹은 밑줄을 그어놓고 기억 누구누구 유아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상황적 정량이다라고 선생님들께서 쓰실 정도로 이렇게 문제를 한번 그려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개인적인 정량. 개인적 정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느낌, 목적의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사가 되게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유년기 시절을 보내면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사는 학부 시절 때 유아교육과에서 행동주의도 배우고 성적주의도 배우고 구성주의도 배우고 다 배웠지만 본인의 신념이 행동주의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교실에서 자꾸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전적 지식 형성에 개인적인 정량, 교사 개인의 정량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정량과 상황적인 정량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아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해주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유아에 대한 예시가 나오면 개인적 정량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교사론 파트에서는 교사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개인적인 정량은 교사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이 나오면 개인적 정량이라고 키워드를 기입하시거나 설명을 하시고 아이들의 특성, 학급의 특성이 나오면 상황적 정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정량.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요구죠. 최근 들어서 교육에 유아뿐만이 아니라 초등교육에까지 이 돌봄의 영향력, 그러니까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 저출생과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인 가치관 요구에 따라서 어떤가요? 늘봄학교, 저녁돌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달 특성에 적절하지 않은 교육 사업들이 적용되기도 해요. 시급한 아이들의 돌봄의 공백, 안전성의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에게 어떤 실전적 지식, 아이들의 어떤 돌봄에 대한 민감성 이런 실전적 지식들이 사회적인 정량,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경험적 정량.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는 것들이 있죠. 교실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을 많이 경험한 교사는 이런 갈등 상황에는 아이들에게 이런 발문을 해주면 좋더라, 이런 지원을 해주면 좋더라, 또 부모 상담할 때는 이렇게 라포를 형성하면 좋더라라는 이런 실천적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또 쌓여갈 수 있겠죠. 이론적 지식, 우리가 학부 때 배운 공부, 또 임용 공부, 대학원 가서 공부하면서 또 새로운 실천적 지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대학원 가서 새로운 이론들이나 철학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보는 관점도 더 깊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근거들이 실천적 지식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실천적 지식을 쌓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소, 상황적 정량, 개인적 정량, 사회적 정량, 경험적, 이론적 정량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반성적 사고입니다. 반성적 사고는 반면원의 반성적 사고의 3가지 수준이 여러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반성적 사고의 전체적인 정리를 했을 때 이 교수 행위를 사려 깊게 되돌아보고 평가해서 미래의 교수 행위를 위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반성적 사고를 할 때도요. 나 오늘 이때 PPT 이거 틀었어야 됐는데 아이들 놀이할 때 이 노래 틀어줄 걸 하는 수준의 어떤 기술적인 수준의 반성적인 사고도 있고요. 굉장히 조금 넓은 사고로 이때 아이들에게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자율성 있는 주도성 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이렇게 실천할 걸,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걸 하면서 조금 더 넓은 수준으로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을 나눠 놓은 것이 반면원의 반성적 사고의 3가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 수준부터 볼게요. 기술적 수준, 수업 방법의 효율성이나 기술적인 실행에 초점을 둔다. 교육적인 의미가 있었는가, 가치가 있었는가와 같은 이런 관점보다는 어떤 특정한 기술적인 특성, 아주
단기적인 목표 달성적인 측면에서 예시가 나온다면 이건 기술적 수준이구나 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예를 한번 볼게요. 우리 동네 놀이를 위해서 오늘 구글어스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 유아들이 그거를 통해서 동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처럼 여기에는 이 우리 동네에 대한 놀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는 없죠. 구글어스 프로그램 적용했더니 우리 동네에 관심 가지더라처럼 수업 방법의 효율성, 기술적인 실행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시가 나오면 기술적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전문가적 수준이에요. 전문가적인 수준은 교육적인 의도나 가치, 신념에 대한 사고예요. 반성적인 사고예요. 예를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바깥놀이에서 유아들이 발견한 곤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안내를 해서 유아들이 직접 탐구하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평가를 하면서 아이들의 주도성, 놀이중심, 유아중심 교육과정의 실천, 이런 교육적인 어떤 의도, 교육적인 가치, 신념 이런 것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라면 전문가적인 사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비판적 수준입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교육의 사회적인, 윤리적인, 정치적인 맥락까지 사고하는 반성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볼게요. 놀이의 주체인 유아들이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유아 미래의 삶을 위해 중요한 동인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민주적인 관계도 형성하고 이 민주적인 관계 형성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미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다. 민주적인 관계 형성에 중요하다와 같은 이런 조금 더 교육적인 목적 그 이상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 사회적인 영역 이런 부분들까지 다룬다면 비판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효능감 한번 볼까요? 반두라 파트에서 효능감 한번 봤었죠. 반두라의 자아 효능감, 효능감 기대, 결과 기대로 나누는 거 기억하시나요? 효능감 기대, 내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나의 능력에 대한 기대,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기대는 효능감 기대예요. 결과 기대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 과제를 수행하면 이런 결과가 따를 것이다. 이런 결과가 펼쳐질 것이다. 와 같은 결과에 대한 기대인데 이것을 좀 적용한 것이 교수 효능감으로 적용한 것이 깁슨과 덴보인데요. 기출에 최근에 출제가 되었죠. 깁슨과 덴보의 교수 효능감, 일반적 교수 효능감과 개인적 교수 효능감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개인적 교수 효능감은요, 교사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예요. 내가 우리 학급에서 만3세 학급에서 아이들과 놀이 실천을 할 수 있어. 이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 부모 상담할 때 나는 부모 상담할 때 보형성하고 경청하고 이런 과정들을 유능하게 수행해낼 수 있어처럼 이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개인적 교수 효능감이에요. 일반적 교수 효능감은요, 이 교수 행위를 통한 유아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한 놀이 지원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창의성이 증진될 거야. 아이들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증진될 거야처럼 어떤 아이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 이 교수 행위를 통한 결과에 대한 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교수 효능감, 일반적 교수 효능감, 키워드 관련 문제가 나왔지만 조금 더 풀어서 쓰는 문제까지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2년 A-2번 문제, 하늘유치원의 최교사가 들꽃 관찰하기 활동을 하고 기록한 저널의 일부고요. 반성적 사고 보여주는 사례 2가지를 찾아서 제시하고 사례별로 그렇게 판단한 이유와 함께 각각 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황을 보시면은요.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활동을 계획할 때 유아가 이 활동에 관심이 있을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등에 대해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 활동을 계획할 때는 유아가 들꽃 외에 나비 등과 같은 다른 대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공원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오늘 유아가 보인 흥미를 반영해서 내일 제공할 나비 관련 활동을 계획할 때는 유아가 보이는 흥미나 반응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례를 제시하고 이유를 함께 논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원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는 교수 상황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반성적 사고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유아가 보인 흥미를 반영하여 나비 활동을 계획하고자 한 것이에요. 오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미래의 교수 활동에 대한 계획과 자기 성찰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뒷부분에 작성해 놓은 모범 답안을 보시면서 사례를 제시하고 논하는 문제를 어떻게 적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2016년 A-2번 문제입니다. 반 메논이 제시한 반성적 사고의 세 가지 수준 중에서 A에 해당하는 수준이 무엇인지 쓰고 그 수준에 해당하는 특징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일일 계획안을 충실히 따라하는 것이 교사의 의무라고 생각해왔다. 오늘 승우가 매미의 허물을 가져왔고 유아들은 개미보다 일일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매미에 더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나는 계획된 수업을 진행했다. 나의 수업을 평가해보니 유아들에게 매미의 허물에 대해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반성하게 되었다. 오늘 잠깐의 시간을 내어 승우가 가져온 매미의 허물을 소개했다며 유아들은 개미뿐만 아니라 매미도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계획한 수업을 고집하는 것보다 유아의 관심에 귀 기울이는 융통성을 발휘할 때 유아들이 주도하는 수업이 되어 교육적 가치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은 반드시 승우의 매미 허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교사의 계획과 유아의 흥미가 균형을 이루는 수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이 A에 나와 있는 지문 있잖아요. 선생님들 2차 때 이런 지문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교사에게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있죠. 여기 좋은 키워드들이 많아요. 계획된 수업을 고집하는 것보다 유아들의 관심에 귀 기울이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라는 답변. 유아들이 주도하는 수업이 교육적 가치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계획과 유아의 흥미가 균형을 이루는 수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럼 이런 1차 공부하실 때요. 특히 교사론 파트에서는 이런 지문에 좋은 문장들이 많으니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 좀 여유가 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문장들도 좀 적어두시면서 2차를 준비를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A에 해당하는 수준이 무엇인지 써라 했어요. 반성적 사고의 세 가지 수준이 있었죠. 기술적 수준, 전문가적 수준, 비판적 수준이 있었어요. 점차적으로 좀 고차원적으로 가는 수준이었죠. A에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 어떤 교수학습 기술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유아들이 주도하는 수업이 되는 것이 교육적인 가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문가적인 수준이랑 비판적 수준이랑 헷갈려요 선생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전문가적인 수준은 어떤 교육적인 목적, 교육적인 가치 범위 아니면 전문가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이상의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서 사회 정치적 윤리적인 맥락까지 나아가면 비판적 수준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유아들이 주도하는 수업의 교육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전문가적 수준이고요. 전문가적 수준의 특징까지 쓰래요. 교육적인 의도, 가치, 신념과 관련된 반성적 사고 수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A-2번 문제입니다. 또 반성적 전월이 나왔고요. 반매논의 이론에 근거해서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반성적 사고 수준의 명칭을 각각 쓰고 기업과 니은 중에 반성적 사고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찾아서 개념을 설명하래요. 네, 봅시다. 우리 기업과 니은만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들께 지문 꼭 쭉 다 읽어보시고요. 기업,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왔는데 유용하게 사용됐다. 여기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나 의도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인터넷 지도 활용했더니 유용했더라. 교육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기술적 수준이겠고요. 니은 볼게요. 놀이의 주체인 유아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놀이를 통한 민주적 관계 형성의 경험이 유아들을 행복한 미래의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교수학습 과정, 교육 과정의 어떤 목적, 의미, 신념 이것을 넘어서서 좀 더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니은은 비판적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억, 기술적 수준, 니은, 비판적 수준 쓰시면 되겠고요. 더 높은 수준은 어떤 거예요? 기억과 니은 중에 니은이 더 높은 수준이죠. 그 개념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 교육이 미치는 사회적 윤리적 영향력과 맥락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수준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A-3번 문제 원내장학 협의회 장면이고 엘바즈의 이론이 나왔네요. 엘바즈에 의하면 기억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중에 하나다. 기억의 용어. 지문 안 읽어도 바로 풀 수 있겠다. 그쵸? 엘바즈의 실천적 지식. 근데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원감생님 말씀 들어보니 작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려고만 했지 새롭게 바꿔서 해보려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경력에 비하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저도 선생님 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변형시켜도 보고 새로운 시도도 해보면서 유아들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배웠던 지식 어떤 부분인가요? 전문적인 지식. 이것을 유아교육의 현장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용하고 재구성하면서 뭐가 형성되나요? 실천적 지식.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뭐가 있나요? 교사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까지 영향력을 미치죠. 우리 실천적 지식을 쓰는, 그러니까 엘바즈의 실천적 지식, 아주 단답형 쉬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에서는 엘바즈의 실천적 지식에 영향을 준 5가지 정향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A-2번 문제.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하위 영역의 정의를 쓰래요. 박교사, 요즘 저는 유아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반 유아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네요. 컨설턴트, 깁슨과 덴보는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개인적 교수 효능감으로 설명했어요. 너무 친절한 문제다, 그쵸? 이론가와 또 설명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개인적 교수 효능감뿐 아니라 또 다른 하위 영역 무엇인가요?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일반적 교수 효능감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올 문제, 깁슨과 덴보가 또 나온다면 이렇게 똑같은 유형으로 단답으로 나오기보다는 개인적 교수 효능감을 사례에서 찾거나 이게 뭔지 설명하거나 논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깁슨과 덴보의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일반적 교수 효능감의 정의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사론 파트 제가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보니 모두 다 동의가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가 학부 때 배웠던 공부, 임용시험 때 했던 공부만 머물러 있다면 전문성이 증진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현장에서의 나의 경험, 신념, 이론적인 역량 이런 것들로 쌓아가는 실천적인 지식 그리고 계속되는 반성적인 사고를 통한 이 미래지향적인 자기 성찰의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효능감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력, 교사로서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이 효능감,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일 때 전문성 있는 교사다, 전문성이 증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사론 첫 번째 파트 같이 한번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 파트로 또 준비해 와서 선생님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